전국 330개 매장 중에서 1등 매장이었다고 들었었는데 네. 적자에 빠졌던 치킨집은 1억 5천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죠. 전문점이라는 인식을 고객한테 심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치킨집 하면서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네. 그렇게 하면서 매출을 네. 지금 1억 5천까지 올린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개인 브랜드를 창업하게 됐는지 1년 뒤에 차린 그 곱창집 컨설팅 전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왔죠? 컨설팅 이후에 최고 매출액은 어떻게 되시죠? 지금 현재 그 본고기는 매출하고 있고 월소곱창 신도림 본점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전포항입니다. 오늘은 건물주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신 분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림에서 그리고 마포에서 우월소곱창 본고기라는 곱창집과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봉구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다전포협회 기버 몇 개 회원이시고 언제 신청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1기 회원이고요.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10월경에 신청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브랜드, 지역 뭐 이런 걸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2019년에 본고기라는 프리미엄 목살 브랜드를 신도림에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월소곱창이라는 브랜드를 신도림에 오픈을 했고, 최근에 이제 한 6개월 전에 우월소곱창 마포직영점을 또 오픈을 했습니다. 네. 모두 다 직영점으로 운영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 나이가 저랑 비슷한 또래로 알고 있는데 외모는 되게 예, 젊으시네요.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7입니다. 와, 최근에 몇 개월 전인가? PT도 했다고? 네네네. 네. 한번 공개해도 될까요? 와우. 역시 건물을 사면 몸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이 처음에 외식업을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죠? 29살 11월에 첫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우, 11월. 업종은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게 됐죠? 업종은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였고요. 가맹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컨설팅을 신청했을 당시에 대표님의 되게 독특한 이력을 좀 확인했었는데 전국 330개 매장 중에서 1등 매장이었다고 들었었는데 뭐 1년 1등도 아니고 꽤 긴 기간 1등 했었더라고요. 상황이 어떻게 됐죠? 처음부터 1등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운영한 건 8년을 운영을 했는데 첫 1년 자리 잡는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매출이 지속적으로 높게 뜨면서 꾸준하게 1등을 유지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된 매장을 그럼 인수한 건가요? 굉장히 안 된 매장을 인수를 해서 매출을 4배 정도 올린 겁니다. 안 되는 매장을 인수했다는 건 맞았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당시에 그 매장에서 제가 직원으로 일했는데 사장님께서 가게를 파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관리를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구를 제안을 해서 사게 됐습니다. 자신감, 패기가 있었으니까 20대라서 인수를 했던 거. 그 당시 매출액이 어떻게 나왔죠? 70평 정도 되는 매장이었는데 치킨집이 70평 매장이에요? 엄청 크네요? 매출이 이제 4천밖에 안 나와서 월세는 얼마인데요? 월세는 900이었어요. 야, 월세 900이면 엄청 비싼 건데 네. 치킨집으로 쉽지 않았겠구나. 네. 정리해서 얘기하면 70평 매장이고 월세는 900인데 매출 네. 4천 정도 나오는 치킨집을 운영했던 거죠. 네네네. 그냥 이렇게 단순히 숫자만 들어도 적자네요.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매출을 더 많이 올렸나요? 일단 1년 후에 2배 정도 무조건 올렸던 거로 기억하고 그리고 최고 매출은 얼마까지 했었죠? 최고 매출은 1억 5천까지 했었습니다. 와, 1억 5천. 네. 말도 안 되네. 4천짜리 매장을 1억 5천까지. 네네. 그 치킨집에서 1억 5천 팔면 순수익 어느 정도 남아요? 한 2,500에서 3,000 사이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남네요. 아무래도 배달이 껴있고 이제 또 가맹점이다 보니까 마진이나 퍼센트가 이제 좀 높게 형성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배달 또 나가는데 수수료도 나가야 되고 용기값도 나가야 되고 광고비도 또 따로 나가야 되고 하니까. 네네. 대표님이 그 적자에 빠졌던 치킨집은 1억 5천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죠. 운이 좋아서는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전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어떤 노력들을 좀 했던 거예요? 좀 큰 맥락으로 보면. 가장 큰 맥락 중에 하나는 전문점이라는 인식을 고객한테 심어주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치킨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뭐 많은 치킨 메뉴가 있지만 이 메뉴를 꼭 먹어야 된다는 전문성에 대한 강조를 좀 고객한테 어필을 많이 했었고, 당시에 이제 새우치킨이라는 메뉴를 많이 홍보를 하면서 전체 가맹점에서 저희 매장이 새우치킨이라는 메뉴 판매 1등을 하게 됐고, 1등 새우치킨이라는 그 스토리를 슬로건으로 다시 홍보를 하면서 매출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 치킨집 브랜드가 네. 새우치킨이 대표 메뉴는 아니죠?
당시 이제 새우치킨이라는 메뉴가 브랜드에서 밀고 있는 메뉴긴 했지만 모르는 고객님들이 엄청 많으셨고, 당시에 제가 인수했을 때 나가는 메뉴들에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수준으로 나갔었어요. 시그니처 메뉴가 좀 이제 부각이 약했던 거죠. 새우치킨이라는 걸 가지고 좀 더 좁게 들어가서 민 거죠? 네, 평수는 컸지만 뭔가 특색이 없는 브랜드와 특색이 없는 메뉴들이었기 때문에 특색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한 가지를 뾰족하게 밀어서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나 매장을 앞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기가 새우치킨 매장 1등이래, 새우치킨 제일 많이 파는 매장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대표님의 그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잘 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렸네요. 근데 당시에 치킨집 하면서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매출을 네. 지금 1억 5천까지 올린 거잖아요. 시청자분들께 네. 도움이 될 만한 뭐 네. 한두 가지 노하우 있을까요? 손님들 많이 좋아하셨던 것 중에 이제 양심우산이라고 우산을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카운터 쪽으로 오셔가지고 혹시 남는 우산 있냐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는 우산을 드리지만 빈도가 많다 보니까 아, 그럴 거면은 그냥 일회용 우산을 비치해놓고 편하게 가져가시게 하면은 이런 것도 있어 하고 되게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가져가셔도 뭐 저희는 괜찮은데 갖다 주시면은 또 안주 쿠폰 받을 수 있으니까 손님도 좋아하시고, 의외로 회수도 많아서 저희가 서비스 안주 쿠폰도 많이 드렸어요. 방금 전에 한 말 중에서 우산을 꼭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게 소비자를 가운데 중점으로 두고 다양한 것들을 또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매장에 이제 팝콘을 셀프파에서 자유롭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걸 비치해 놨는데, 그것도 포장할 수 있게 이제 포장 용기를 비치해서, 무료로? 네, 그것도 오. 이제 집에 많이 가지고 가셨고, 배달을 할 때도 얼음컵을 별도로 제공해서 야, 좋은 네, 팁이다. 예, 여름에는 얼음컵에 음료를 드실 수 있게 한다던가 그런 서비스들을 엄청 많이 계절별이나 시기에 맞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다양한 걸 시도해 본 거네요. 손님이 만족할 만한 포인트를 네. 계속해서 생각만 하고 실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컨설팅을 하면서도 제가 뭘 얘기하면 바로바로 그냥 하는 그 실행력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동을 해야지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나오면서 뭔가 업데이트되고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장에서 시행했던 서비스들이 너무 좋은데 좀 더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제 배달할 때 여성 고객과 남성 고객을 나눠서 서비스를 드리는, 뭐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여성 고객이면 뭐 마스크팩을 넣어드리고, 뭐 남성 고객이면은 수면 양말을 넣어드린다던가. 지금은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어플이 잘 돼 있어서 예상 배달 시간을 알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어플이 활성화 안 돼 있을 때는 출발하기 전에 뭐 문자를 드린다던가 하는 서비스들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혹시 그런 건 없었나요? 제가 어떤 외식 서비스 책을 읽었는데 매장에 온 손님 중 4%만이 불편한 사항들을 얘기하고 96%는 얘기하지 않고 돌아간다라고 해요. 96%는 우리 매장에서 어떻게 느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한데, 대표님께서 혹시 이런 걸 뭐 알려고 뭐 조치했던 뭐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는 그 화장실 입구 쪽이랑 셀프바 쪽이랑 보드로 쓸 수 있게 고객의 소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소리야? 포스트에 써서 넣는 게 아니라 저희는 편하게 누구나 쓸 수 있게 표시를 해서 벽에다 부착해 놓고 평가를 거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와, 봤었어요. 뭐 아웃백이야? 와, 없는 게 없네. 어떤 대기업, 외식 기업들이 운영하는 브랜드들이나 하는 거지. 야, 그런 걸 또 했었구나.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매장도 개선이 이루어졌겠었네요. 네네, 뭐 거기 뭐 바닥이 미끄럽다 뭐 이런 이제 컴플레인도 있고, 그런 사소한 것들은 다 빨리빨리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치킨집을 8년간 네네네. 이렇게 운영을 계속 해왔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개인 브랜드를 창업하게 됐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개인 브랜드 창업에 대한 결심은 자유도 때문인데요. 가맹점이다 보면은 제가 건들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음식에 그렇지. 대한 부분이라던가 매뉴얼적으로 이제 접객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갈증이 생기면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메뉴를 좀 이렇게 하면 더 소비자가 좋아할 것 같은데, 이제 각자 상권에서 각자 고객들한테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 아쉬움이 스스로 또 있었다라는 거죠. 네. 아까 그 수백 가지의 그 고객, 접객 서비스를 많이 시도했다면 이제 그 욕구가 메뉴라든지 뭐 이벤트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또 확장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네네. 처음 창업한 매장의 브랜드가 어떻게 되시죠? 공곡이라는 브랜드를 그래서 첫 개인 브랜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얼마 뒤에 또 곱창집을 차렸죠? 그러고 이제 1년 후에 음. 우월소곱창이라는 소곱창 브랜드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아 우울소곱창 몇 네. 년도죠? 21년도입니다. 21년도. 저를 만났을 때 시점은 네. 본고기와 우울소곱창을 네. 시작하고 이제 초창기 때 네네네. 이제 컨설팅이 됐던 것 같아요. 본고기라는 브랜드는 평균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그 당시에 초창기이기도 해서 한 4천 정도 매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4천 정도? 네. 그래도 개인 브랜드 처음 스타트한 거 치고 나쁘지 않은 실적으로 저는 보이네요. 네. 그 매장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매장은 30평입니다. 30평? 네. 근데 저도 가봤지만 이거 네. 사람들이 전혀 지나다니지 않는 네. 뒤쪽에 있던데 첫 매장을 보통은 그래도 좀 돈을 더 써서 좋은 입지의 자리를 선택할 텐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또 하게 됐는지. 를 운영하면서 평수가 커서 음. 장점도 있지만 월세라던가 직원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던가 이게 비효율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느껴서 적절하게 효율과 실속을 갖출 수 있는 매장을 이제 찾다가 지금 본국의 자리를 좀 싸게 얻게 됩니다. 뭐 물론 자신감도 많이 있었겠죠. 전국에서 7년 동안 1등을 했었으니까 네. 그런 자신감을 갖고 나만의 브랜드에 도전을 했다 네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1년 뒤에 차린 그 곱창집 우울소곱창은 네. 평균적으로 컨설팅 전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왔죠? 우월소곱창도 한 4천 정도 했던 우울소곱창도 것 4천 정도? 네. 우울소곱창은 네. 평수가 네. 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평 정도 되죠? 22평 정도 됩니다. 22평. 4천이면 그래도 적당히 나왔네요 매출이. 그러면 본고기랑 네. 우울소곱창이랑 네. 각각 4천씩 매출이 나왔는데 네네. 평균적인 순수익은 한 어느 정도 됐었나요? 500에서 1000 사이 정도로 생각됩니다. 아 각각 네, 각각. 각각 그러면 네. 뭐 한 네. 700 네네네. 뭐 정도는 각각 남았던 네. 소리네요. 네. 컨설팅 이후에 최고 매출액은 어떻게 되시죠? 공고기는 1억 매출하고 있고 우월소곱창 신도림 본점은 1억 4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야, 우월소곱창 나도 가봤지만 진짜 매장이 너무 작은데 이게 나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 8, 네. 9천 팔면 네. 이게 더 팔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억 4천까지. 그러면 그 순수익이 어떻게 되죠? 순수익은 본고기 한 3천, 우월소곱창이 한 3,500에서 4천. 와, 두 개 합치면 7천이네요. 자, 그러면 컨설팅 이후에 성과가 지금 굉장히 높게 올랐잖아요.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몇 가지를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라는 그 이제 단어를 이제 저와 저희 직원들이랑 함께 이제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매장을 운영해야 된다. 직원들도 사장님이 꼭 있어야지 뭔가가 문제 해결되는 매장이 아니라 우리들이 시스템을 잡아서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생기면서 많이 매장을 비우고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에 대한 지표로 매장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인건비와 그리고 식재료야 이런 퍼센테이지와 금액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관리를 더 잘하게 이거를 도입을 한 거다라는 이제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시청자분들한테 뭔가를 우리가 또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대표님이 되게 잘 만든 시스템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재방문 체크리스트인가? 혹시 그럼 오늘 그 양식을 좀 시청자분들한테 네네. 뭐 이렇게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현재 대표님은 매장에 네. 일주일에 몇 번 나가시나요? 공식적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건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확인해야 될 게 있거나 뭐 신메뉴 같은 거 뭐 음식 테스트나 이럴 때만 갑니다. 주력 메뉴로 밀기로 하고 메뉴판을 바꿨죠? 네. 네, 어떻게 바꿔드렸죠?